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조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거지 같은 장세,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피곤하셨습니까? 시장 상황이 실제로 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알파 요소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된 내용된 규제가 추가로 알파로 나타나는 것들이었죠. 실제로 보게 되면 30% 이상 하락하게 되면 그죠, 당연히 신용거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레버리지 펀드, 레버리지 종목 투자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킷 브레이크 두 방이면 통상적으로 보면 연속 이틀 나와야 되니까 어제 1차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어제 나온 물량이 제가 추산해 보니까 약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오늘도 대략 보면 1조 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갖다 원해서 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강제 청산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왜 나타났을까? 바로 정부가 규제 정책을 갖다가 발표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해필 FOMC 앞두고 그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 시장은 더 충격을 받고요. 그것을 아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더 교란시키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최근에 보면 외국인 수급만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외국인은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관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를 할까?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중에 선언물에서 대량 매수세가 외국인이 들어오는 케이스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라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우리가 리바운딩이 들어오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오늘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제가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리거나 월요일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자, 선물 지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번 달이죠. 6,500에서 8,200을 갖다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6,500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6,500을 타겟팅으로 해서 여러분들 진행을 해요. 6,500 살짝 위로 올릴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현재 지수가 5600p, 그죠? 5700p 뭐 이렇게 될까요? 예,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자고. 5500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타날 일, 그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거래일 정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요, 기관은 모르겠습니까? 기관 애들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대응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사실은 지난 월, 화, 수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 거의 액션이 없었어요. 어제부터 좀 나오는 물량들을 대부분 받아먹는 그런 형국을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수급의 현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걸맞게 우리도 현금 발동력을 또 동원해서 준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이 조정을 왔는데 가장 또 리바운딩이 나올 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전망이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AI 버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가 자금 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미국 얘기예요. 미국 빅테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 영업이익보다 지금 AI 투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구나라는 내용들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인프라 공급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영업이익이 언젠가 많이 나오겠죠. 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나면 우린 비수기예요. 지금이 우리가 성수기인데 해필 시장의 영향을 자꾸 같이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서 좀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범이 바로 그것을 활용하고 시장을 갖다가 교란시키는 외국인들의 어떤 플레이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거나 또 너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현금 유동성을 갖다가 축소시키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설이 길었는데 2부 시간에 다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삼성전기 요번에 조작 엄청 왔잖아요. 제가 비싸다 비싸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는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판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HD 현대엘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 산일전기 고용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글쎄 열심히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어제 포인트에선 여러분 두산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두산도 여러분들 이제 볼 때가 좀 됐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난 right now. 그렇죠. 항상 공략주 체크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것들이지 이것을 지금 right now 뭘 하자. 이것들은 케어맨 클럽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리핑하고요. 실제로 영상하고는 시간적으로 맞춰서 떨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차율이고 그 개인적으로 판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거래를 해나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분석이 있을 거고요. 개괄적인 분석일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위치라든지 또 포지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스킬이거든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항상 구분을 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하고요. 자, 삼성전기 어제 실적 발표 나왔죠?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건 뭐 역대 최대 실적 나타난 것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도 폭락을 했습니다. 자,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삼성전기 해레비가 와도 매크로를 이길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제외하고 나면, 그죠? 우리가 다음에 리바운딩이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종목을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제 발표하는 내용에서 제가 핵심으로 제일 중요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중요해요. 자, 8월 1일 출하분부터 MLCC 전품목 가격을 뭐 한다? 30%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3분기, 4분기 어디가 제일 좋겠어요? 4분기가 엄청나게 좋겠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실적 발표 IR 할 때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밸류를 추정해야 되잖아요. 이미 과거에 그걸 막 선반영 해가지고 막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자,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트렌드 포스 분석 발표에 의하면 최근에 보면 상당히 스팟적으로 말해 주가 가격이 거의 2, 300% 수준까지 폭등한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만큼 쇼티지 현상이 강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빚내서 전방 하이퍼스케일은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기는 다시 적정 시점에 리바운딩이 들어온다. 그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곳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조금 높이 올라가겠죠. 그날 당일치만큼은 하락을 하다가 당일치만큼은 7%, 10%막 칠 때요. 그때 그냥 종가로 다 매수를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거죠. 굳이 일부러, 그죠? 분할 매수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아주 소폭으로 나눠서 사야겠지만 지금 현금이 많이 돌아갑니까? 저희도 일부 종목에 바로 현금 창출이 이루어지면 바로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액션은 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실적. 이거 FN 가이드에 나온 가이던스는요. 이 지금 가격이 30% 인상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삼성전기에서 MLCC의 전체 매출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예, 전체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영업이익이 70%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3분기 예상치가 5천억이었어요. 그 중에서 3,500억 정도가 MLCC에서 발생이 되는 내용, 실제로 거의 80% 가까이 돼요. 그럼 어바웃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1,200억 정도가 더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 수치가 4,900억대가 예상치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000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QOQ 대비해서 어떻게 될까? 더블업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도 예상이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 가이던스를 보고 우리가 예상 추정을 또 해봐야겠죠. 어제 발표했으니까 아직 신규 가이던스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첫 리포트가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가 다시 나오면서 가이던스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상 주가죠.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겁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나오는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체크하면서 기다려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보십시오. 제가 웬만해서는 상당히 강조는 안 하죠. 두산도 보셔야 되고, 삼성, 항상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건 1번 타자로 넣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 분명히 맞고요. 자, 제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50% 정도 성장을 했어요. 1, 2분기 때 지나오는 내용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략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이 정도 자리면 사실은 매수해도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분할 매수해도 되는데 조금 보자는 겁니다. 자, 현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초병 넣고요. 아래쪽에서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현금이 없으니까 그죠? 아주 넉넉하진 않죠. 현금 비중 전체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요즘 조정을 많이 받아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또 살려야 돼. 겨우겨우 10개 살려냈더니 또 조정을 받아서 저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제 분석을 하다가 시장 분석하다가 엄청나게 좀 사실은 화가 좀 났어요. 어제 나온 데이터를 딱 보니까 야 개인이 2조를 털렸네 막 이 생각이 드니까 조금 몹시 앵그리 하더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조해 주시고요. 삼성전기 유력 후보로다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뭐 제가 4년 전기 많이 거래하잖아요. 효성중고 비싸서 안 하는 거고 좋은 거 압니다. LS일렉은 우리가 LS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이야기 드리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냥 잘 해요. 뭐 문제가 없고요. 그냥 계속해서 어쨌습니까? 특히 여기 숫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숫자 변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이 쿼터까지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2,870억 정도가 영업이익인데 3분기부터 앞자리가 바뀌어요. 3,200억, 4분기 때 3,700억. 그러면 동종목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때입니까? 아니죠.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반기 때 상당히 주가가 좋았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이는 패턴이 약간 그래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 딱 찍어줬죠. 그리고 나서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들. 큰 틀은 그런 거고 그 사이에서 뭐겠어요. 평균 밴드와 매크로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전반기 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 이게 좀 사실은 이상하긴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이 매물대가 평균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221 이동평균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건 뭐다? 몹시 저렴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도 연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년 연말 실적만큼 나왔냐? 아직 안 나왔어요. 그꼭 좀 밑에 내려가도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나중 구간이면 맞고요. 그 3분기부터는 작년도 연말 실적을 통과합니까? 그럼 같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 연말 그 정도 주가보다 뭐하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자, 그래서 싸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3, 4분기 밸류에를 갖다 좀 추정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저거 90에서 100만원 정도는 너끈하게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 밸류는 다음에 보는 거예요. 왜? 일단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요. 하락분의 전체 40에서 50% 리바운딩이 오는 거 그리고 나서 또 차익물,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또 일부 정도면 또 차익물도 또 나오게 되는 것들이니까 목표가를 주는 거랑 우리가 거래하는 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년 전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4년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거의 또 작년도 위치까지 왔어요. 이것도 그래서 같은 위치로 다 바라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 이때 딱 취급 빠지고 한 거 엄청 잘한 거예요. 맞아요? 예, 잘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싼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투자 여력이라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떤 것들을 골라서 가야 되는가. 저는 4년 전기 할 거예요. HD 현대일렉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해도 돼요. 묵직한 놈이니까. 가볍게 움직이는 게 쇼스키징 하기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절이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8월 14일쯤에 누가 옵니까? 빌 게이츠가 한 방안을 하죠. 왜 오겠어요? 원전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력 설비 이쪽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오는 것들이죠. 빌 게이츠가 오면 누가 관심을 받아야 돼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와 뭐 HD 현대,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가을에는 원전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인 액션이 또 우리가 대미투자법 진행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미투자 1호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진행하는데 일단 LNG, 가스 이런 그죠? 발전소 이런 것들 진행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원전은요 허가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환경평가 이런 것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LNG부터 할게라는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두산 에너비트는 원전 이슈로 오르는 주가가 올라야 되고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원전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실적 부분은 지금 현재 나오는 건 LNG 가스터빈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실적 좋아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밸류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이었기 때문에 비교표 PER이 뭐 글쎄요 거의 80, 100 이제 왔다 갔다 지금 하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서 아직 제가 평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 이 시점을 좀 체크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이 내용을 좀 기다려주세요. 어느 순간인가 목표가를 갖다 상향하거나 가이드스 업사이드를 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죠. 시장을 볼 때. 지금 장이 안 좋다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도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고요. 두 번째 종목은 그죠? 변할게요.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는 게 원전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를 갖다 정하실 때 우리가 항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이건 엄청나게 지금 낮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움직이는 거 다 확인하고 가도 돼요. 턴어라운드 일자 시그널을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급할 이유는 없어요. 좋은 거는 알고 계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적으로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화가 오냐, 뭐 삼성전기처럼 뭐 ASP가 팍팍팍 올라가냐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요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분기나 4분기 정도 그러니까 3분기 말이죠. 4분기 정도부터는 이 종목은 다시 또 봐줘야 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핵심 키워드가 이겁니다. 내년이 상당히 성장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모양새다라고 생각하시면 BHI라든지 뭐 우리 기술 이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 보셔 관련주들도 대부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좀 시간을 주셔야죠. 이렇게 낙폭이 큰 거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주고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뭐 이렇다 그러면 버려버려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당장 싸게 싸다라고 매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내년도 가이던스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건 적어도 3개월 정도 앞두고요. 그러니까 3분기는 지나가야지. 야, 이제 원전도 봐야 돼. 왠지 진짜 본격적으로 뭔가 진행이 된대. 그런데 하나 숙제가 더 남았어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과연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원전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적당선에서 진행이 될 거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높은 밸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저 떨어진 자리, 이런 자리, 222 이동평선, 이 윗단까지 올라오는 자리까지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타 종목들도 만약에 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생각을 하고 전략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업종에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참고해 주시고요. 고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장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가가 작년도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있잖아요. 어쨌든 뇌수술 로봇 이것이 흥하기 전에는 막 10,000원 밑에도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워낙 이게 변동폭이 크고요. 스몰캡입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쌀 때 사세요. 좋은 건 무조건 맞아요. 목표 주가도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여기 보신 것처럼 52,500원 뭐 이렇게 추정을 해놓을 정도로다가 놀라운데
실적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 종목은 무조건 겨울에 떠. 항상 겨울에 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둘러서 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싸다고 생각하시면 분할을 갖다 하방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다가 딱 턴어라운드 할 때부터 매수를 종료하는, 그리고 그냥 기다려주는 그런 형국을 가져가는 트레이딩 방식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종목의 부침이 심하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런데 또 매력이 있어, 나름. 그렇죠? 자, 어쨌든 흑자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뭐합니까? 그 상태로다가 진행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자 기업이 아니다. 흑자 전환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흑자 전환 한다 그러면 한 번 또 이 종목은 미친 듯이 또 올라갈 때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냥 쏠림이 들어오면 그냥 무식하게 사거든.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올해 들어서는 이 구간이 제일 싼 구간이에요. 현재 진입한 구간이.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렇게 보시던 지금 2분기까지는 적자야. 3분기 흑자 전환이야. 그러니까 요거 타이밍 잘 보셔서 여러분 트레이딩 전략을 좀 이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석쯤 전쯤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 대략 보면 뭐 3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나? 3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기분 좋으면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고 막 저렇게 움직이는 폭이 이틀에 막 뭐 30%, 40%씩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포인트로 하는 것들이니까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셔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전략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움직여가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고, 항상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과 하면 적어도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지 이해는 하실 수가 있다. 모르고 투자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님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시장을 읽어주는 케어맨과 함께 하시면, 또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